올해나 빠른 시기 내에 최대 규모 9.0에 이르는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서는 큰 피해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5년 7월에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거대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언이 같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태경 교수입니다. 저는 지진을 연구하고 있고요. 지진 바로 관측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구라고 하는 곳은 북쪽으로는 동경부터 시작해서 일본 해안선을 따라서 남쪽까지 길게 이어진 필리핀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곳을 난카이 해구라고 합니다. 이 난카이 해구에서는 규모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에 이르는 지진들이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지진이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난카이 해구 지역은 지역을 세분화하면은 북쪽으로 동경 일대를 토카이 지역이라 하고, 그보다 남쪽 지역은 토난카이, 그 다음에 큐슈 앞바다 쪽을 난카이 해구 지역 중에서도 난카이 지역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른바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나오는 지역은 이 난카이 해구 일대의 지진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100년, 150년 주기로 규모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의 지진들이 번갈아 가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진이 바로 올해나 빠른 시기 내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난카이 대지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토카이 지역과 난카이 지역에는 응력이라고 하는 힘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지역에서는 향후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80%가 넘는다라는 보고가 일본 정부에 의해서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다가 이들 중 한 곳이 부서지게 되면 난카이 해구 지역 전체를 부서뜨릴 수 있는 초대형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생겼는데요. 그렇게 난카이 해구 전체가 부서지게 될 때는 최대 규모 9.0에 이르는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9.0에 이르는 초대형 지진은 2011년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지진 규모와 같은 크기로서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난카이 일대가 일본의 경제, 정치, 산업, 인구 밀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피해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944년과 1946년도에 토카이 지역이라고 일컫는 지역 남단과 토난카이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의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에서 규모 7점대 후반 지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지진을 마지막으로 토카이 지역과 이 난카이 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이 발생한 지가 이미 100년이 훨씬 넘어선 상황이고요. 언제 지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경 앞바다라고 지목되는 토카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응력이 쌓여 있는 현상들이 다양하게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언제 지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혹은 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산업적으로는 매우 큰 피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요, 또 인명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 때 겪었던 피해 이상의 피해를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 지진 해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 당시 사망자 수가 약 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 9.0이라는 초대형 지진임을 생각을 해보면 2만 명이 어쩌면은 작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 12월 26일 날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서쪽에서 발생한 수마트라 대지진 당시에는 당시 지진 규모는 9.1이어서 동일본 대지진과 매우 비슷했는데요. 당시에는 한 3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인명피해는 다른 지진에 비해서는 큰 편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지진에 대해서 매우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난카이 해구에
동일본 대지진과 유사한 크기의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서는 큰 피해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일본 예언가라고 하는 타츠키 료라고 하는 분이 만화를 통해서 예언서를 쓴 적이 있는데요. 예언서를 쓸 당시에는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그 만화 내용 중에 나오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으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예언에 의하면은 2025년 7월에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거대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에 따라서 본래 난카이 해구 지역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예언서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 만화에 나와 있는 초대형 지진 해일이 발생하는 위치는 난카이 해구에서 다소 좀 비껴 지나간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판해 충돌대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위치인데요. 예언의 오차라는 걸 감안해 보면 난카이 해구 일대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난카이 해구 일대에서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해일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점이 한 가지 지적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지진 해일을 크게 일으키는 것은 지진뿐 아니라 다양한 현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하거나 운석이 바다에 충돌하게 될 때도 큰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해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지진뿐 아니라 다른 위험에 의해서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기본 원동력은 응력입니다. 응력은 더 쉽게 풀이하자면 힘인데요. 힘이 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판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인데요. 지구 내부는 굉장히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고 이 뜨거운 열은 지구 내부 맨틀에 큰 순환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맨틀 대류라고 하는데요. 이 맨틀 대류에 의해서 맨틀 위에 놓여 있는 암석권 혹은 우리가 지각판이라고 하는 판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지각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열리거나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일본 열도 동쪽 앞바다에는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 지역에는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와 충돌을 하고 있고 이 동경부터 해서 남쪽 지역은 필리핀판이 일본 열도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해구라고 하는 바로 이곳은 이 필리핀판이 일본 열도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이곳에 많은 힘이 쌓이고 있으면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지진이 많이 발생해서 응축되어 있는 응력을 배출해내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진은 지진 규모 한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에너지가 32배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 4와 규모 5는 규모가 1 차이가 나는데 에너지는 32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규모 5 하나는 규모 4가 32개가 동시에 발생한 효과와 같습니다. 그러면 규모 6은 규모 5와 또 하나의 규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규모 6은 규모 4로 환산하게 되면 규모 4가 32 곱하기 32 해서 약 1000개가 동시에 발생해야지만 규모 6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규모 7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응력이 쌓여 있다면 규모 7에 일으킬 수 있는 응력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규모 4로 해소를 하려면 규모 단위가 3단위가 차이가 나니까 32 곱하기 32 곱하기 32 해서 약 32,000개의 규모 4가 발생을 해야지만 규모 7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응력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규모 4가 32,000개가 발생하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작은 지진으로 큰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단층대를 더욱더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큰 지진이 더욱 쉽게 발생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표를 보게 되면 우표 주변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표 주변에 구멍을 뚫은 이유는
우표를 쉽게 찍기 위해서 뚫어놓은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지진이 하는 역할은 마치 우표 주변에 구멍을 뚫어놓는 역할과 같아서 우표를 손쉽게 찢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단층대에 쌓인 에너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역할이 충분히 크지 않고 오히려 단층대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더욱 하게 돼서 큰 지진을 보다 더 쉽게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관측하게 되면 오히려 해당 지역이 안전해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일본 전문가들과 일본 정부가 꾸준히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제기됐었고, 일본에 지진이 발생하고 피해를 보게 된다면 바로 난카이 해구 지진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오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난카이 해구에서는 오히려 지진이 나지 않고 동일본 대지진이 나면서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난카이 해구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 힘이 더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할 시기가 점점 늦어질수록 그 걱정과 우려는 더 커져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작년 7월에 초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경보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규모 7점대 지진이 큐슈 남단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 이후로 대형 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경보를 일본 정부가 내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큰 지진을 우려해서 지진 경보를 내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정부 발표에 매우 우려를 갖고 심각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많은 사회적인 혼란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해당 지역에 지진 경보를 내린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 때 겪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 규모 7점대 지진이 앞서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규모 9.0의 지진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그 앞선 지진은 해당 지역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지진이었고, 그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 지진은 발생할 만한 정도의 지진이었고 앞으로 더 큰 지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의 전진이었고 동일본 대지진이 그 지진을 따라서 이틀 만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카이 해구 남단 부분에서 발생한 규모 7점대 지진은 그 지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진 이후에 심각한 경우에는 규모 9점대에 이르는 큰 지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때의 경험을 생각을 해서 지진 경보를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혼란과 국민들의 우려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경보를 내리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조심스러운 행동을 앞으로 취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부산이 일본 난카이 해구 지역 일대에 비해서는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얀마 지진에서 보았다시피 거리가 먼 곳이라도 초대형 지진이나 대형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했던 미얀마 지진은 규모 7점대에 이르는 큰 지진이었는데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 시내에 큰 지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지진파가 0.02Hz 정도 되는 주파수 대역에서 강력하게 발생하게 되고 해당 에너지가 1000km 떨어져서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많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태국 방콕에 도착하게 되면서 방콕 시내에 있는 큰 대형 건물들을 흔들게 되고 대형 건물을 잇고 있는 다리 같은 것들이 부서지거나 무너지는 일들이 관측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부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난카이 해구로부터 약 80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카이 해구에서 만약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산 역시 일정 부분 피해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난카이 해구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 전역에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동일본 대지진 효과로 가장 가까운 해안선이 있는 센다이 지역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방향으로 약 7m 정도 해안선이 이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일본 열도 전체가 이렇게 뒤틀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강력한 지진파가 일본 전역에 퍼져나갔고 동경 일대에서도 지진파가 퍼져나가면서 건물에 피해나 손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와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 일대에서도 강한 지진동이 저주파 지진동이 전파되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후지산은 현재 활화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후지산이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일본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후지산은 1707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후지산 분화가 있었던 1707년은 난카이 해구에서 있었던 대규모 지진 시기와 일치합니다. 1707년에 호에이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약 규모 8대 이르는 큰 지진이었는데요. 바로 이 토난카이 지역에서 호에이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강력한 지진이 인접해 있는 후지산을 크게 자극하게 되고 후지산 폭발을 가속화시킨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이 강한 지진파가 화산 아래에 있는 마그마방을 자극하고 화산 분화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는데요. 그에 따라 이 난카이 해구에서 앞으로 발생할 큰 지진 때에 후지산 분화를 난카이 지진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지진과 달리 화산은 굉장히 다각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화산 폭발에 따라 화산 쇄설물과 화산재라고 하는 것들이 다량 분출되게 되는데요. 그 양이 화산 분출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1000년 전에 있었던 분화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분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당시 화산 폭발 지수가 7에 이르는 가장 큰 폭발이었는데요. 그런 폭발이 있었을 때 화산재가 동해를 가로질러서 일본 열도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에 화산재가 쌓여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화산재는 5cm나 되는 큰 두꺼운 화산재를 홋카이도에 쌓아놨는데, 홋카이도 일대의 백두산의 분화에 의해서 화산재가 쌓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화산재가 서서히 쌓여야지만 5cm나 되는 큰 화산재 띠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5cm나 되는 화산재 띠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수년 이상의 화산재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될 거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식물이라든가 동물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후지산에서 대규모 분화를 하게 되면 일본 전역에 화산재가 떠오르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가동을 멈춰야 되는데요. 수력 원자력이라든가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 등이 이제 멈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천연 연료라고 하는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단이 됩니다.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 화산재가 가리게 되면서 태양열을 집적할 수 없게 되고 전기 생산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기가 필요한 이 시설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공기를 활용하는데 정화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취수만 가능하다고 하면 전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다면 전기 공급은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화산 폭발이 크게 되면은 성층권까지 화산재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성층권까지 큰 규모의 화산 폭발이 이르게 되면은 편서풍 영향대에 이르게 되고,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을 크게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화산재는 대부분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지산에서 큰 폭발이 이어지게 된다면 폭발한 큰 규모의 화산재는 확산하게 될 것이지만 대부분의 양은 바로 태평양 일대로 확산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계절적인 영향으로 일부 낮은 곳에서 위치하고 있는 화산재 같은 경우는 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들 가능성이 있지만,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화산재들은 비교적 알갱이가 굵고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데는 한계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